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에게는 마을마다 향약이 있었습니다. 향촌 규약의 준말로 주민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입니다. 이 향약의 4대 덕목 가운데 하나가 환난상휴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물과 불, 도둑, 질병, 무고, 4가지로 고통을 받는 이웃을 서로 돕는 것입니다. 봉쇄돼 유령도시처럼 변한 외국의 도시에서 살던 우리 교민들은 공포와 두려움, 고립감 속에서 시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고국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구조의 손을 뻗쳐 비행기를 보내 국내로 실어왔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우리 지역에 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정부가 장소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주민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당국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며 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추가 확진자 2명 가운데 2차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2차 감염 확진자가 충남에 사는 가족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오늘 아산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할 예정인 가운데 진영 행안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차단과 빈틈없는 관리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달걀 세례를 퍼부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대 집회는 오늘도 사흘째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전에서도 감염병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지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듯한 처사에 곱지 않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안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우한교민 생활시설 지정 변경을 두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마스크를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충남 13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동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 것과 관련해 이를 비난하며 의원 해외 연수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충남 도립대는 다음 달 11일 예정이던 2019학년도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선수 선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8년 12월 지인으로부터 아들 A씨를 시티즌 공개 선수 선발에 합격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양주 등을 받은 뒤 고 전 감독에게 선수단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회유해 A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을 뽑아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현역 육군 중령도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3호점이 당초 예정지인 세종시 세롬동에 건립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직업계교 학생의 독일 현장학습과 직업교육과 연계한 현지 취업을 추진합니다. 대전 월평공원과 갑천, 유등천 일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가 20여 마리 정도 월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종 보안 인증 수단으로 지문을 물론 홍채나 정맥까지 쓰입니다. 이미지를 활용한 이런 기술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체 내부의 뼈와 근육 등을 이용해 아예 복제가 불가능한 생체 인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송민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우한의 교민들 네. 이제 오늘 중으로 아산 경찰인지개발원 임시생활시설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네.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주민 반발은 거세죠.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 좀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이 중국 우한 교민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이 조금 전에
8시가 못 돼서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고요. 지금은 이 발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정밀 검역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버스를 타고 곧장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한 250명 정도가 아산에서 임시로 생활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아산에 도착하는 시간은 정오쯤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어제 진영 행안부 장관 또 양승조 충남지사가 현장을 찾았는데 주민들이 달걀 세례를 퍼부었죠. 그 상황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재개발원의 이제 준비 상황을 좀 확인을 하고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아산을 찾았는데요. 주민 200여 명 앞에 서자마자 달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이 교민 임실 생활시설이 아산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이 진 장관은 경찰 인재개발원이 대규모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1순위 후보로 검토됐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경찰 인재개발원은 방이 한 600개 이상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3군데, 4군데를 이제 추가로 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주민들은 그렇다면 자신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예. 양 지사도 진 장관과 함께 있다가 달걀 세례를 받았는데 양 지사는 뭐라고 했죠? 네, 양승조 지사는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무증상 교민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자신도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인재개발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임시로 집무실을 꾸리고요. 또 교민들이 완전히 갈 때까지 함께 생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주민 대표들과 1시간가량 협의를 이어갔는데 주민들은 쉽게 납득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이러면서 반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 인재개발원 측은 이제 5톤 트럭 6대 분량의 생활 물품들을 실어 날랐고요. 또 자체 소독을 이렇게 마치면서 교민들을 맞을 준비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교민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건물 안에서만 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외출은 물론 면회도 금지가 되고요. 식사도 도시락으로 하는 등 사실상 실내에서 감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귀국하는 교민들도 참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요. 오늘 이제 전세계 편으로 귀국을 해서 아산하고 충북 진천 이렇게 2개 시설에 나뉘어서 수용이 되는데요. 방역 원칙에 따라서 12세 이상은 1인 1실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12세 미만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방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각 방에는 이제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14일 동안 최대한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린이 등이 있으면 방 밖으로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어린이 등과 부득이하게 나오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쓰고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외부인 면에도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이 함께 수용된 교민들 간의 만남도 제한이 돼서 이 시설 내 식당을 폐쇄하고요. 식사는 도시락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그리고 국방부 군의관 간호장교들이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을 하는데요. 체온이 37.5도 이상 오르거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가까운 격리 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이렇게 바로 이송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번 사태로 정말 대한민국이 어수선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곳곳에서 이번 사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듯한 처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한 예로 오는 4월 이제 천안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예비 후보가요. 이 천안 시민 등 5천 명한테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는데 이 시민들의 강력한 성원으로 우한 교민들의 생활시설 지정이 철회가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게 왜 자신이 감사할 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이제 아산 지역이잖아요. 아산에 이제 생활시설이 지정이 돼서 아산 지역 주민들은 이 자신의 치적도 아닌 것을 이 자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이런 무책임한 처사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문자 메시지에 본인의 기자회견 유튜브 주소까지 첨부해서 사실상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선거에 이용한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불거지자 임시 생활시설 지정 취소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안내 차원에서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KBS에 해명을 했는데
이 천안이 지정 취소가 된 걸 모르는 천안 시민이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송민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뉴스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검진을 원할 경우 114로 전화를 걸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인근 보건소와 보건지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 환자를 선별적으로 진료하는 선별진료소 정보도 제공합니다. 홍성군이 2월 18일까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군청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태안군이 금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군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실에서 여권 접수 및 교부, 전입세대 열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세종 2도, 천안 0도 등을 나타내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대전, 세종 8도, 천안, 홍성 7도 등 6도에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전지방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생생 인터뷰에서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본 설 민심과 총선 전략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 각 당의 대전시당 위원장을 연결해 차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대전시당 윤석대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윤석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대입니다. 네, 다양한 얘기가 설 연휴에 이제 가족끼리 친지끼리 오고 갔는데 그래서 예. 이 설 민심은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올해 설 민심 어떻게 읽으셨나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경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그 곳곳에 빈 건물이 좀 많이 생기고 네. 도심이 공동화돼가고 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나라 전체가 이게 또 폐허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 아주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절망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촛불로 집권한 그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서 지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점차 실망과 분노, 뭐 심지어는 이제 체념으로까지 이어지는 뭐 이런 사항을 많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강력하게 좀 견제하고 국정을 같이 의논해야 될 그 제1야당인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또 뭐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그 자유한국당에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지만 또 많은 젊은 층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너무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 네. 이런 또 민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지율로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 정부의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제1야당의 지지율이 그 답보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뭐 대안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시는 이런 좀 말씀이 좀 많이 있으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 뭐 그 이하는 그런 미명 아래 네. 이제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뭐 윤석열 검찰에 대한 노골적 방해 그다음에 그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뭐 일종의 무자비한 탄압 그리고 검찰 학살이라고도 불릴 정도의 보복 인사에 대한 부당성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심지어는 뭐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드나 또
이렇게 지금 그 권력기관을 맘대로 하는 것을 보면 50 시절에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오랜 세월 전에 군사독재가 우파가 좀 했는데 그 좌파 독재를 보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 중국의 홍위병이나 예전에 그 스탈린식 독재까지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섬뜩하다. 이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좀 야당이 제대로 좀 견제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1야당이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못 받다 보니까 이런 과연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토로하시고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가 이제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연휴가 닥쳤고 또 이번 예. 선거부터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또 학생과 청년들의 표심 잡는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주로 예. 어디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셨죠? 저희들은 이제 저희 새로운 보수당은 이제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청년 대표도 두 분이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그 젊은 청년들하고 미팅을 지금 가지고 있고 주로 호프집, 커피숍에서도 만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온라인에서도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들이 요 사이에는 이제 오프라인보다도 그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의견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청년층의 어려움을 좀 많이 좀 듣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그 많은 정당들이 청년을 앞세워서 표심을 좀 공략하는 이런 좀 행태를 좀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화를 해보면 물리적 나이를 가지고 청년 몇 사람을 앞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성 정치권에서 물리적 나이보다도 정신적인 그 자기들의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줄 그런 정당이 필요한 거지. 선거 때 되면 청년들 몇 사람 앞세워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에서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같이 공감하는 이런 정치 세력을 좀 원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원종건 씨 민주당에서 영입했다가 일종의 이제 청년팔이라고 비판을 받죠. 그래서 이제 잘못 검증이 돼가지고 또 이제 망신당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아마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최근에 청년 대표 두 분을 선정을 했는데 이제 국민 배심원 면접 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끝장 토론을 해서 또 평가제, 점수제로 해가지고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청년 대표 두 분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용태 청년 대표하고 이효원 청년 대표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이효원 여성 청년 대표 같은 분은 저희 지역 출신이에요. 또 여기 성모초등학교를 나오시고 또 한밭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청년들하고 접촉하는 면을 기성 정당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답변을 굉장히 상세히 해주시는데 이게 예정된 질문을 시간 내에 다 하려면 답변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청년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 일자리 문제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이런 경제와 관련된 민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제 관련 민심이 좀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새 젊은 청년들은 이제 경제 관련 민심에 포함해서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 좀 포기하고 또 부모님 도움 없으면 현실적으로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이제 오포 세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정치권 책임이 좀 큰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경제 관련 민심이 최악인데 정부에서 대부분 이제 세금을 통해서 청년이나 노인 단기 일자리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국내 경기 전체를 민간 부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좀 클 것 같고요. 특히 좀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몰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영업자 좀 지원책이 상당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정치권 자체에 대한 요구나 질책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정치권에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이 정치권이 맨날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로 싸움만 하고 민생은 조금 등한시한다. 이런 질책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고요. 네.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정치권의 그 자기 정파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싸움만 할 것이냐. 국민 민생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책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젠 총선에서 알찬 공약도 내야 되고 또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보수당 21대 총선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뭐 중앙당 차원의 총선 전략도 있고 저희 이제 대전 충남 그 충청권에 대한 그 총선 전략도 있는데 그 저희 정당이 가장 표명하는 것이 이제 젊은층, 젊은 정당, 그다음에 중도층, 합리적 보수 개혁층을 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충청권에 20, 30대를 전략적으로 좀 공천을 해서 사람을 좀 섭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상 정치를 하려면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정책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뭐 일정 소액이지만 현실적으로 뭐 기타금 플러스 뭐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원 선거 자금에 대한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그다음에 홍보, 뭐 조직 운영, 그다음에 홍보 이런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토탈 서비스 개념으로 젊은층이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싫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는 이런 이제 많은 젊은층과 중도층들을 함께 하려고 그런 그 대안을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대전에서는 또 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큰 현안인데 이게 오늘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될 거로 보시나요? 저는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산자의 법안 소위를 통과돼 있고, 이제, 해당 상임위 전체 표결이 지금 남아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 이제 회부가 돼서 법사위에 통과를 되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는데, 이제 2월달 임시국회에서 저는 이제 통과를 꼭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최근에 대전의 인구가 2014년 7월 기준으로 153만 명 정도 됐었는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47만 명이에요. 네.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 감소한 건데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죠. 그리고 이런 감소 추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혁신도시 지정 내지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대전 충남 발전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검찰 보복 인사나 선거법 개정안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의사와 야당, 뭐 제1야당, 뭐 다른 야당들이 반대를 해도. 근데 이렇게 의지만 가지면 저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이 이걸 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저희 이제 새로운 보수당은 아직 이제 창당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현재는 하지 못했는데 저희 이제 유이동 원내대표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이동 원내대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요번에 혁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도록 저희 당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역을 위하는 일에는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예. 이번 21대 총선에서 지역의 이슈나 현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금 지역의 이슈는 이제 특별한 지역 이슈를 별도로 얘기하기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 문제는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공이 특히 대전에 뭐 특별한 산업 시절이 없고 대전이 뭐 흔히들 소비도시라고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영업 몰락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혁신도시 지정 문제 이런 문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아파트값 폭등을 막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전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 문제, 그다음에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산업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대전 역세권에 대한 개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이런 진행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총선에서 중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들은 국민들의 소리를 앞으로 예. 대전시당은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예, 30초 예. 안으로 앞으로 답변해 주시죠. 예.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들한테 소리를 열고 그 지역 민심의 의견을 좀 듣고 언론과의 접촉도 강화해서 네. 지역의 새로운 보수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희 새로운 보수당은 이제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너무 실망하신 분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국민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이제 경제와 외교 안보를 우선으로 해서 이런 기본 발탕을 해서 국민 따뜻한 복지 그리고 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세력이 중심이 돼서 젊은 층과 함께하는 이런 정당을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이 본 설 민심과 총선 전략, 지역 현안에 대해 새로운 보수당 대전시당 윤석대 의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 일부는 우한 전세 기편 360명, 아산 진천 격리 수용. 충청투데이는 왜 하필 우리가 핫바지냐, 들끓는 아산. 이란 제목들을 각각 달고 오늘 귀국하는 우한 교민들이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나누어 14일간 격리 수용되며 이에 대한 주민 반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한,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